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동형 모의고사와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백꽃 동형모의고사는 공직사 시험 26개부터 33회 기출문제를 옳은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틀린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변형한 총 8회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45분 시간을 정해서 1회분을 다 풀어보시고 이 영상으로 복습하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마지막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법 공부하시다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유튜브 검색창에 다음같이 검색해 보세요. 표현대리를 잘 모르면 김화연 시선집중 표현대리, 또는 법정지상권을 잘 모르면 김화연 시선집중 법정지상권으로 검색하시면 해당 내용을 손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제2회 61번부터 70번까지 10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담보물권의 통유성에서 물상대위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물상대위는 그 사유가 정해 있습니다.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정해 있습니다. 여기 매매 없죠? 임대차 없습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이나 임대차 차임에는 물상대위할 수 없습니다. 물상대위하려면 물건을 압류해야 되는데 압류는 제3자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설정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압류해야 됩니다. 그 후에 하면 물상대위할 수 없습니다. 즉 가백의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 3억 채권으로 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저당 목조분인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면 화재보험 들었다면 보험금 청구권이 나옵니다. 이게 건물 대신 생긴 가치적 변형물이라 이걸 압류해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압류는 제3자가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설정자 갑에게 인도되기 전에 압류해야 물상대위 가능합니다. 이번엔 갑에게 건물이 있는데 우리 3억 채권으로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건물을 평한테 매매하거나 임대차입니다. 물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대금이나 임대차 차임에는 물상대위할 수 없습니다. 갑에게 토지가 있어요. 근데 3억 채권으로 토지에 저당권 있는데 토지가 국가 공공목적에 필요합니다. 국가는 처음부터 수용하는 게 아니죠. 국가에 팔라 그래서 국가가 협의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협의취득을 두 글자로 뭐라 할까요? 왼쪽에 매매입니다. 이 보상금은 실질이 매매대금이라 물상대위할 수 없습니다. 근데 협의가 안 돼서 공용수용, 징수할 때 이때는 물상대위할 수 있다 그랬죠. 다음 갑부동산에 전세권 의뢰 있습니다. 근데 1-라고 저당권병이 있습니다. 그럼 의리병에게 돈 빌리고 1번 전세권을 저당권 후 목적을 한 거죠. 근데 전세권이 기간만으로 소멸하면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기 때문에 현재 전세권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당권자는 없어진 전세권 자체를 더 이상 경매 실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전세권이 없어지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깁니다. 이 가치적 변형물을 압류해서 물상대위할 수 있고 더 이상 없어진 전세권을 이제 실행할 수 없습니다. 자, 6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저당권 물상대위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대유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해서 압류돼도 가능합니다. 2번 아까 나왔어요. 전세권을 저당권 후 목적으로 한 경우 아까 1-1 부기 등기죠.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 인정됐습니다. 3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유할 물건이 인도된 후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하면 이미 늦었죠. 물상대위할 수 없습니다. 4번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이거 물상대위 행사할 수 있죠? 이게 정답이네요. 5번은 두 번째 줄에 협의취득 범위입니까? 이게 매매죠, 매매. 그래서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이 매매대금이라 물상대위할 수 없습니다. 첫째 줄에 법 이름 알 필요 없죠? 정답이 4번입니다. 62번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네요. 그럼 저당권은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에 미칩니다. 기억, 저당권 목조물이 건물에 중축됐는데 독립적 효용이 없습니다. 그럼 부합물이라 효력이 미칩니다. 니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토지 임차권 및 종된 권리에 미치는 거죠. 이것도 9번 건물의 전유 부분 나왔어요. 그럼 제일 끝에 대지 사용권, 종된 권리 미칩니다. 다 미치니까 정답 1번 없답니다. 63번. 자, 저는 수업 시간에 공동저당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저당은 이론 문제는 안 풀어야지 시험에 합격합니다. 이 문제 풀 줄 알아도 보통 2분, 3분 걸려요. 풀지 마세요. 그냥 깨끗이 포기합니다. 네, 제가 연습을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패스하세요. 63번. 갑은 을에 대한 3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네요. 채무자 소유, X토지 Y 건물에 둘 다 채무자 을 소유입니다.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갑이 취득하고 병은 X토지에 피담보 채권 2억 4천만 원의 2번 저당권, 정은 Y 건물에 피담보 채권 1억 6천만 원의 2번 저당 취득하겠다. X토지 Y 건물이 모두 경매되어서 X토지 경매대가 4억, Y 건물의 경매가 2억. 2대1이죠? 2대1입니다. 이걸 동시에 배당하네요. 그럼 이제 물어본 게 병이 X토지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X와 Y의 갑이 1번 공동저당인데 갑의 채권이 3억이죠? 그럼 이거 동시배당이라 3억을 안분배당합니다. 그럼 경매가가 X는 4억, Y는 2억, 2대1이라 3억을 2억, 1억 나눠 가지면 2대1이 됩니다. 그럼 갑이 X에서 2억을 받아가면 4억에서 2억 빼니까 2억이 남죠. 그럼 병이 X에 받을 돈은 그냥 2억입니다. 저같이 암산으로 풀 수 있으면 푸세요. 안 그러면 그냥 풀지 마세요. 패스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걸 안 해야 시험에 빨리 합격합니다. 자, 64번 같은 사례도 앞으로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사례 문제는 전형적인 사례만 계속 반복되고 이렇게 엄청 특이한 사례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가 이렇게 64번 같은 문제를 냈어요. 이런 특이한 사례를 다른 대학 교수가 베껴서 시험에 낼까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이런 64번 문제는 제가 20년간 우리나라 모든 민법시험 통틀어서 처음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연습이라 풀어볼게요. 혹시 이해 안 되더라도 그냥 패스하세요. 이런 문제 나오면 솔직히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긴데 이 문제 풀 겁니까? 그냥 과감히 찍으세요. 틀리라고 낸 문제는 틀리면 되는 겁니다. 네, 연습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4번. 갑은 자신 토지에 주택 신축 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갑의 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이네요. 2개월 내에 공사대금 지급하네요.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했다. 동시관계죠. 다음 16년 1월 15일 주택에 대해서 갑명이 보존등기 마쳤습니다. 그럼 1월 15일 보존등기 마쳤죠. 그럼 그 윗줄에서 공사대금 언제 지급하기로 했죠? 2개월 후. 2개월 후니까 그럼 2개월 후에 을의 채권이 2개월 후에 발생하죠? 그리고 유치권도 그때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발생과 유치권 성립이 3월 15일, 2개월 후인 3월 15일입니다. 그 다음 장, 을은 2016년 10월 30일 현재까지 공사대금 지급받지 못해 점유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점유는 진작 하고 있었죠. 그럼 유치권은 점유보다 채권 발생이 늦은 3월 15일 날 유치권이 성립했던 거죠. 그 다음 장, 갑의 채권자가 이 주택에 대한 강제행위를 신청해서 16년 2월 8일 경매 개시 결정되기가 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17일 경매되고 완납한 병이 유치권자 을을 상대로 주택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틀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유치권으로 경락인 병한테
대항하려면 유치권이 적어도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생겼어야 돼요. 근데 경매 개시결정은 2월 8일, 유치권 성립은 3월 15일. 유치권이 더 느리죠. 유치권이 성립했지만 유치권자는 경락인평행일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 틀린 걸 물어봤죠? 기억. 경락인평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을은 나가야 됩니다. 유치권 성립이 3월 15일, 경매 등기가 2월 8일. 경매 등기보다 유치권 성립이 늦었으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경락인평은 을에게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니은. 그러니까 을은 유치권의 근거에서 주택 인도를 거절할 수 없고 나가야 됩니다. 디귿. 을은 동시행함유권의 근거에서 주택 인도를 거절할 수 있나요? 여러분, 동시행함유권은 채권입니다. 이건 갑에게 행사해야지 경락인평과 아무런 계약관계 없죠. 경락인평한테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려서 3번이 정답입니다. 디귿은 병에게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앞으로 절대로 안 나옵니다. 65번 주임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거네요. 기억 미등기 적용됩니다. 니은 일시사용이 명백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디귿은 원래 사무실로 사용되었죠. 근데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면 이제는 적용되는 거죠. 리을 적법한 임대권한 가진 자로부터 임차했으나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네요. 그래도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다면 적용됩니다. 더 대상이 아닌 거라 니은 일시사용만 정답입니다. 66번 상인법 내용 틀린 겁니다. 1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 필요 없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요건입니다. 2번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위법 적용되지 않죠. 이 법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됩니다. 즉 영리목적 임대차여야 됩니다. 3번 최단기간 1년 맞아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1년이 됩니다. 4번 상인법은 차이 면체가 3기일 때 해지할 수 있죠. 그래서 3기 맞았습니다. 3기일 때 해지할 수 있다. 5번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다음 기산점 중요합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날 맞아요. 어차피 임대차가 끝나야 권리금 받죠. 다음 소멸시효 3년 맞습니다.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 소멸합니다. 정답이 2번입니다. 67번 가등기 담보법상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을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해야 되죠. 그때 밝혀야 되는 겁니다. 격 청산금평가에 밝혀야 되죠. 니은 후순위 담보권은 필요 없죠. 니은 X. 디귿 통지 당시 담보목적 부동산 평가액은 밝혀야 되고 리을 청산금이 없더라도 그 뜻을 밝혀야 되죠. 그래서 니은을 제외한 4번이 정답입니다. 68번 집합금을 옳은 겁니다. 1번은 전유 부분이죠. 전유 부분이 구분 소유권 목적이죠. 2번은 대지 사용권입니다.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 대지에 가지는 권리입니다. 3번 구분 소유자 전원 동의로 소집된 관리담 집회는 소집 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도 결의할 수 있습니다. 전원 동의잖아요. 4번 건물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전유라 구분 소유자 맞아요. 전유니까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5번 대지 이후에 구분 소유권 목적인 건물에 속하는 일동 건물이 있는 경우 대지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 대지에 대해서 분할 청구할 수 없죠. 위쪽에 집합 건물 있잖아요. 이때는 분할 청구 못합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다음 계약매 신탁을 공부하겠습니다. 이건 수탁자에게 계약까지 모든 걸 다 맡긴 겁니다. 즉 병역이 X부동산에 있는데 갑이 사고 싶지만 미국 출장 중이라 한국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을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그럼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입니다. 다음 한국의 을에게 매수자금까지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을에게 다 맡겼습니다. 을이 병을 만나서 매매합니다. 돈 누가 줘요? 을에게 보냈죠? 을이 줍니다. 그러니까 등기도 병에서 을 앞으로 옵니다. 그럼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갑과 을은 하지 말한지 됐죠? 즉 갑과 을 간에 뭐 종중 배우자 그런 말 없잖아요. 약정은 무효입니다. 근데 매도인 병은 보통 선이겠죠. 매도인 병은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을 모를 겁니다. 왜냐면 매매도 을, 돈도 을이 줬죠. 등기도 을 앞으로 왔죠. 그래서 이 선의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의한 게 유효입니다. 그럼 명의신탁 약정은 병의한 거 아니죠? 약정 무조건 무효입니다. 병의한 게 매매와 이전 등기니까 매매계약 유효, 을 앞으로 이전 등기 유효가 됩니다. 그럼 우리 완전히 소유권 취득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청구할 수 없죠. 대신 자기가 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할 수 있는데 매수자금 받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거 했잖아요. 보건복지부 매신했습니다. 명의신탁이고 매수자금 X. 그 다음 우리 소유자라 정한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 취득하죠? 부동산 실명법 4조 3항 2특칙 필요 없습니다. 1항 약정 무효, 2항 등기 무효는 제3자 앞에 선의가 없으니까 선의 악의 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특칙은 무효일 때 써먹는 거라 이 특칙 필요 없습니다. 을, 수탁자 을 유효잖아요. 그럼 을 등기 유효면 수학으로 100입니다. 그럼 100을 승계받으면 뭘 알았던 몰랐던 100이라는 완벽한 권리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 취득하지 저 4조 3항 특칙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병이 악이라 해보세요. 병이 모든 걸 알았죠? 그럼 병도 부활할 필요 없으니까 병이한 매매 무효, 을 앞으로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밑에 정은 이제 오른쪽에 4조 3항 특칙으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수탁자 을 무효면 수학으로 0이 되는데 오른쪽 4조 3항 특칙에 따라서 악의 정도 100으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제3자 정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네요. 자, 그럼 갑을병을 어떻게 봤거든? 제3자 무조건 정이고 정이 매매에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악이라도 무조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평가 매매했죠? 경매로 가정해 보세요. 경매. 자, 그러니까 갑이 돈을 다 대고 을명의로 경매받는 겁니다. 그럼 경매는 여기 계약 명의신탁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을 이름으로 경매 신청하죠. 법원이 당연히 을 앞으로 등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 경매로 인한 명의신탁은 이 계약 명의신탁과 똑같습니다. 근데 매매로 인할 때와 차이점이 딱 하나. 자, 매매일 때 매도인이 악이라면 을 무효잖아요. 경매에서는 매도인 평, 소유자 평이 악이라도 을 무조건 유효입니다. 왜냐면 병이 악이라도 경매 절차에 관여할 수 있나요?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일 때 병이 악이라도 을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이거 딱 하나만 매매와 다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주의하세요. 경매와 매매의 차이점, 병이 악일 때 을은 유효, 이게 차이점입니다. 나머지 똑같다 생각하세요. 다음 69번입니다. 갑은 2015년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을 소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병에게 매수자금 지급하면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로 약정하였다. 병은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을 병이 받았죠. 매각되고 완납한 후
자신 병명의로 소유권 등기했다. 틀린 겁니다. 아까 그림하고 사람이 좀 바뀌었어요. 소유자가 병이 아니라 을, 그 명의 수탁자가 을이 아니라 병, 을병 사람이 바뀐 거고 다 똑같습니다. 그럼 틀린 걸 물어봤습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갑병 관계는 제3자 간 계약 맹신탁이죠. 니은 갑과 병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소유자 을이 알았네요. 알아도 수탁자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이게 차이점. 디귿 갑은 병에 대해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유치권 X 그랬죠. 틀린 거라 기억과 디귿 3번이 정답입니다. 자, 70번은 단순합니다. 자, 문제 앞부분은 쓸 필요 없습니다. 읽어볼까요? 갑과 을의 명의시사 약정에 따라 을이 병, 소유자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 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 결국 앞부분 필요 없고 심표 뒤에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걸 고르란 말입니다. 이것은 뭐 계약 명의시탁이 아닙니다. 기억. 갑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시탁 약정하면 적용됩니다. 니은 갑과 을이 묵시적으로 명의시탁 약정에도 다 적용됩니다. 디귿 을명의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도 하면 안 됩니다. 가등기도 명의 수탁자에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약 명의시탁이 아니라 부동산 실명법에 적용되는가를 물어본 겁니다. 다 적용되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네. 명의신탁을 자세히 공부하시려면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고 다음 공인중개사법 강의를 보시려면 요약책 강의입니다.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중개사법 요약책 강의, 풀 강의를 전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